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또 달라. 이제 영역이. 그래서 제목이 뭐라 그래? 경우의 수가 있지?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중2 때인가? 중2 때 처음으로 배우지 않냐? 경우의 수. 중2 때 경우의 수와 순혈이 돼 있고 크게 보면 이거야. 경우의 수. 순혈과 조합이지. 여기 두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고 난이도는 당연히 조합이 좀 어렵고 시험도 얘가 훨씬 많이 나오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원래 어디 있었던 내용이냐면 그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단 말이지. 그 확통에서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왔어. 수학 하루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왜냐면 수학하가 무리함수까지 딱 하니까 뭔가 양이 좀 부족하잖아. 그렇지? 양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확통에서 조금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교육과정 막 바뀔 때마다 막 어떤 거 빠지고 어떤 거 들어오고 막 이래. 그래서 근데 전반적인 추세는 이번에 교육과정 거치면서 많이 좀 줄었어. 수학이 고등수학 자체가 많이 줄었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험 문제가 쉬워지거나 그러진 않지. 범위가 줄어든 대신 그 대신 난이도가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뭐 학생들의 부담은 차이가 없는 거야. 어차피 양은 줄어도 문제는 계속 어려우니까. 예전에 이제 수포자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도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은 많이 좀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야. 예전에는 되게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경우의 수하고 순혈의 배우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 중학교 때나 경우의 수 이거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경우의 수 가장 중요한 경우의 수에서는 이론이 이거밖에 없어. 뭐냐면 이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이 두 개만 이해하면 돼.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고배 법칙이 있어. 그 두 개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만 조금 이건 약간 내 감각이지? 보통은 약간 좀 수학이라보다는 약간 감각으로 푸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어떤 게 합이고 어떤 게 고비냐 이건데 우리가 이제 그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자가 있는데 너희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주사위 하나가 있고 동전 하나가 있을 때 이거는 예전에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 얘기 한번 했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거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얘를 동시에 던진다는 거지.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너희들 이미 답은 알고 있잖아. 12가지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동전 앞면에 주사위 1 뭐 이런 식으로 앞면에 2 그 다음에 앞면에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면에 6까지 뒷면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뒷면일 때 1, 뒷면일 때 2 해가지고 뒷면일 때 6까지 토탈 12가지가 나오지. 12가지가 나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그 당시 때는 이게 일종의 혁명이었지. 지금이야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이 되는 건데 액션을 끊는다는 거지. 주사위만 쳐다보는 거, 얘만 쳐다보는 거. 얘만 쳐다봤을 때 몇 가지? 6가지지. 동전만 쳐다봤을 때 2가지야. 이제 남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할 것이냐 곱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 그게 바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의 내용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해야지만 12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고배 법칙이 적용되는 케이스인데 그럼 언제 곱을 해주고 언제 더할 것이냐 그 문제야. 그거를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구별하는 방법은 국어로 해석을 해야 돼. 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 또는으로 해석이 되면 또는으로 해석이 되면은 합의 법칙이고 고배 법칙은 뭐뭐이고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고배 법칙이야. 이게 봐봐. 거기 보면은 우리가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번역이 된 거 있어. 봐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합의 법칙 뭐라고 돼 있냐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수학책의 참 문제가 뭐냐면 일본 책은 그냥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한 거. 동시에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했을 때 그 same time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것도 동시지만 36가지지. 한 개의 주사위를 연달아 2번 던져 시간차로. 그래도 36가지잖아. 그러니까 동시라고 하는 게 same time이 아니야. 같은 일시에 해야지만 동시가 아니라 그 동시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리고의 의미야. 그러니까 동시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거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일본 책을 우리나라가 참 그런 게 문제지. 그냥 그대로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동시로 해석을 해버렸어. 그래서 학생들이 좀 오해 소지가 좀 있는데 걔는 꼭 같은 시간대에 시행이 돼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쉬운 예를 들면 이거지. 우리가 이제 뭐 밥을 국에다가 밥을 말아먹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밥을 먹고 국을 원샷해도 동시인 거야. 수학에서는 알겠니? 시간차가 있어도 거기 그 단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는 합의 없지.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 고의 없지. 이렇게 도식화해서 암기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또는으로 해석이 되면 합의 없지. 그리고 해석이 되면은 고의 없지.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지.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을 찍고 부산을 갔고 그런데 길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직통길이 있어. 그럼 총 가지수 봐. 서울에서 지금 부산을 가려고 하는 총 가지수 몇 가지? 몇 가지? 이거 화면에 일곱 가지지. 일곱 가지가 나올 텐데 일곱 가지 그럼 봐 일곱 가지가 나오는 걸 한번 이론을 입혀볼게. 너희들 분명히 일곱 가지가 나올 텐데 이론을 좀 입혀보면은 서울에서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뭐냐면 대전을 경유하거나 대전을 경유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지? 대전을 경유하거나 또는 경유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 둘 사이는 무슨 법칙이 적용돼? 내가 또는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합의 법칙이 적용되겠지? 그치? 이 둘 사이에는 합의 법칙이 적용돼. 그럼 첫 번째 경우 볼게. 대전을 경유하는 경우가. 그럼 대전을 경유하는 경우는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 몇 가지? 세 가지야.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거 두 가지지. 그럼 얘는 두 개 숫자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지. 서울에서 대전 찍고 그리고 부산 가는 거잖아. 그리고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6가지 나오지. 여기는 대전을 경유하지 않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6이라는 숫자하고 1이라는 숫자를 얘는 더해야 돼.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니까. 어떨 때 합해주고 어떨 때 곱해주고 그 감각을 좀 익혀야 되고 해석을 해야 돼. 우리가 또는으로 해석이 될지 아니면 그리고 이면서 이렇게 해석이 될지 그거는 문제를 보면서 그때 맞춰 하는 거야. 알겠니? 그 감각을 좀 키워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은 110페이지 보면은 뭐 합의 법칙, 고의 법칙 개념 나와 있지만 개념 자체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 여기는 문제가 중요하지. 또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유형 볼까? 유형 1번부터 753번 이런 거 예를 들어볼까? (753번을) 보면은 유독 근데 요 경우의 수라든지 수요조합 쪽에 잘 맞는 학생들이 있어. 왜냐면 소통 감각이 좀 있는 학생들은 다른 부분은 못해도 이 부분은 잘하는 학생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부분에 수학이 좀 약하더라도 여기는 열심히 하는데 독립된 부분이야. 여기가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4의 배수가 되려면 합이 4가 되거나 합이 얼마가 되거나 합이 8이 되거나 세 번째 어떤 거고 합이 얼마 12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합이 얼마가 될 수도 있지 16이 될 수도 있지 4의 배수니까 16은 불가능하네. 그렇지. 해봐봐. 세시간 웅크리고 들어야 돼. 지금 합이 4의 배수 세 가지 경우 있지? 그럼 내가 지금 봐봐 뭐라고 했어? 합이 4거나 또는 합이 8이거나 또는 합이 10이거나 이랬잖아. 그러면은 이 세 사이는 무슨 관계?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지. 그래 각각을 구한 다음에 더해지면 되겠어. 이거는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지. 그러면 합이 4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 순서상으로 정해볼게. 1, 3 있지. 그 다음에 누구? 2, 2 있지. 그 다음에 3이 있지. 합이 8이 되는 경우. 제일 작은 2, 6 있지. 그 다음에 3, 5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 3도 있을 거고. 4, 3도 있겠지. 그 다음에 4, 4 몇 개? 작은 없을 거니까. 5, 3, 그 다음에 6까지. 합이 12가 되는 거는 6밖에 없잖아. 그래서 총 가지 몇 가지? 다 더해주면 되겠어. 5개에다가 3개에다가 하나 나오니까 9가지. 정답은 9가지. 첫 번째 거는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문제 케이스입니다. 해석을 할 때 또는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시험에 그나마 많이 나오는 게
요 부정 방정식이야. 750번. 지금 보면은 2x 더하기 5y 그 다음에 3zj 얘가 16. 얘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x, y, z야.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니까 이 x, y, z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요 조건하에서 얘를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면 누가 다 잘해야 돼.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돼, 얘들아. 이런 거는 항상 이런 거 부정방정식을 풀 거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지. 이런 거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의 개념이 뭐였지? 원래 미지수의 개수하고 조건의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 문자가 3개면 조건도 3개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얘는 조건 하나밖에 없잖아. 원래 못 구하는 거지? 그렇잖아. 우리가 봐. x 더하기 y가 1에 얘를 만족하는 x, y값 구할 수 있어? 무수히 많잖아. 0이면 1이면 1, 뭐 이렇게 무수히 많지?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에 추가적인 제한 조건이 붙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x, y가 자연수래. 이런 조건이 붙는다면은 x, y는 몇 개로 압축이 가능하지? 추가적인 조건이 좀 필요한 거. 이런 게 뭐냐면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면 이런 부정방정식의 개수를 셀 때는 항상 우리가 팁을 주자면 뭐냐면 하는 방식이 개수가 제일 큰 거. 개수가 큰 거지.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개수가 가장 큰 게 누구지? y잖아. 그러니까 y로 분류를 하는 거야. y로 분류를 할 건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일 작은 게 0이 가능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y가 누가 가능해? 1도 가능하지. 세 번째 y 2도 가능하지. 그 다음에 네 번째 y 3까지 가능하지. y가 4가 되면 얼마나 20대니까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제일 큰 놈으로 해야지만 가지수가 제일 적게 나와. 개수가 제일 큰 애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분류가 가장 적게 나온다고. 작은 애로 하면 분류가 엄청 많이 나와. 그렇잖아. 9가지를 해야 되잖아. 만약에 x로 분류를 하면은 9가지를 다 해야 돼. 너무 많아. 그래서 항상 개수가 큰 놈을 기준으로 이렇게 할 거고. 봅시다. 그럼 y가 0이야. y가 0이면 어떻게 되지? 2x 더하기 3z가 얼마나 얘기야? y가 0이니까 16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요걸 만족하는 수수상을 세볼게. 이게 꼼꼼하게 하나만 봐도 답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 돼. 2x 더하기 3z가 16이야. 얘를 만족하는 거를 내가 지금 x하고 z의 수수상을 구해볼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지. 개수가 큰 놈이 얘잖아. 봐봐. 그럼 z가 0이면 어떻게 돼? z가 0이면 x 8 되지. 그 다음 z가 1이 될 수 있니? 1 되면 x가 자유수가 안 나오지.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의미하는 정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z로 가는 건 2 가능하지. 2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6이니까 넘어가면은 x 5가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z가 이번에 3은 또 안 될 거야. 4가 되겠지. 4, 3, 12지. 12 넘어가면 여기 x 2 되지. 그 다음에 없네 더 이상. 5는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때 몇 가지 나와? 3가지 나오지? y가 0일 때 몇 가지 나왔어? 3가지 나왔지. 이번에 y가 1일 때만. y가 1이야. y 1 집어넣으면은 2x 더하기 3z가 얼마? y가 지금 1이니까 넘어가면 11이 되겠지. 얘를 만족하는 마찬가지로 x하고 z의 수수상을 구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누굴 기준으로 하자. 요 놈을 기준으로 하자. 그럼 z가 0이라면은 안 되지. 0이 되면은 2분의 11 나오잖아. 안 되지. 1일 때 볼게. z가 1이야. 넘어가면 3 뺐으니까 얼마? 8이지. 그럼 x는 4. 이번엔 z 2가 될 수가 없어. 3 되겠지. 왜 3 집어넣어? 굳이? 넘어가면은 x 1 나오지. 2개 나오지. 더 이상 없어? 그 다음 이번에 y가 2일 때 y가 2야. 여기 2 집어넣어. 그러면 2x 3z 이게 얼마? 여기가 6이 되겠지. 250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하고 z의 순서상 z를 가지고 기준을 할 거야. 얘가 0이 될 수 있니? 0이 될 수 있지. 0이 되면은 x 3 나오지. 1 집어넣으면은 얘는 자연수 안 나오네. 안 되고 z가 2 가능하지. 2 들어가면 6이니까 x 0에 나야 되지. 두 개 나오지? 그래 마지막으로 y 3일 때 볼게. y 3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기 2x 3z 얼마? 3제곱 넣었으니까 3, 5, 15지 1 나왔는데 이거 가능한 게 z가 0일 때 안 돼. 1일 때 당연히 안 돼. 그렇지? 이때는 없네. 소리 나왔네. 답이 세 가지, 두 가지. 총 몇 가지?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중구난방식으로 하면은 하나를 반드시 빼먹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 패턴을 입고 있어야 돼. 부정방정식 풀이는 누굴 기준은? 개수가 가장 큰 애를 기준으로 한다. 개수가 가장 큰 애로 기준을 해야지만 가지수가 이렇게 적게 나와. 이런 식으로 이 방법을 좀 익히고 있고 연습을 좀 해봐. 밑에 유제로. 그 다음에 고의 법칙에 관한 문제 볼 건데 가장 대표적인 애가 762번이야. 항의 개수. 항의 개수지. 우리 항의 개수는 고의 법칙과 관련해 있어. 이제 봅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 다음에 여기 p2x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b지. 항의 개수야. 얘들아, 항의 개수는 동류항이 아닌 건 항의 개수 나오지? 그러면 동류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자의 종류 같고 차수도 같아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문자 종류가 다 다르잖아. 그럼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개할 때. 이 셋 중에서 하나 고르고 그치? 이 첫 번째 가로에서 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잖아. x, y, z 세 가지 나오지.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나오니?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나오지. 여기서 두 가지잖아. 그럼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서 걔네들이 만나서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지. 또 만약에 x 뽑고 p 뽑고 a 뽑았으면은 x, p, a라는 이러한 항이 하나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3하고 4하고 2 숫자가 등장했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지. 하나의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하나 뽑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뽑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뽑아야 되잖아. 그리고라고 해서 내가 지금 그치? 그렇게 해석이 되면은 고배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항의 개수는 그래서 뭐와 관련이 있냐면 고배 법칙과 관련이 있다. 24개 이렇게 관련이 있지. 항의 개수. 얘는 항의 개수. 대표적인 게 바로 고배 법칙이 적용되는 게 항의 개수죠. 이제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에 관한 거 한번 봅시다. 이거 중학교 때 이거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잖니. 초등학교 때 나오는 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거. 중1 때인가? 중1 때인가? 중1 때인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764번을 보면 48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 다음에 양의 약수 총합. 추가되는 거는 양의 약수의 총합 공식이야. 봐봐. 이게 뭐냐면 764번을 볼게. 양의 약수의 개수에 관한 공식은 이미 알고 있는 거지. 48이라는 게 있어. 48이라는 수에 양의 약수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양의 약수 총합을 구하는 건데 개수는 우리가 소위수분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지. 48을 소위수분해하면 68이 48이지. 68이 48이니까 얘는 2의 세제곱,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이 되겠지. 소위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건데 왜 약수의 개수? 1단계의 약수의 개수는 이미 중학교 때 얘는 배웠어.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어떻게 돼? 지수에 대해 식도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2가 돼서 얼마? 10이 되지? 그럼 이거 봐봐. 왜 이게 10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 내가 파스칼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그러면 이 48이라고 하는 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잘 봐봐. 얘를 끊어본다고 그랬잖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 48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2가 4개에 3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2만 쳐다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몇 가지? 2를 안 뽑거나 하나 뽑거나 2개 뽑거나 3개 뽑거나 4개 뽑거나 총 가지수 몇 가지? 5가지. 2만 쳐다봤을 때 몇 가지 나와? 5가지 나와. 2만 쳐다봤을 때 5가지잖아. 그럼 3만 쳐다봤을 때는 3을 뽑거나 안 뽑거나 2가지지. 그러니까 5하고 2라는 숫자가 등장하지. 2개를 당연히 곱해야지.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케이스라는 거지. 이렇게 자세한 공식이 바로 우리가 예전에 외웠던 약수의 개수에 관한 공식이지. 지수의 대식 더하면 되지? 지수의 대식 더한 다음에 좀 곱하면 바로 튀어나오지?
이제는 뭐냐면 이제 이걸 할 거지. 약수의 이제 총합은 약간 이제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거지. 내가 이거 추가된 내용인데. 그럼 봐봐. 내가 아까 전에 이런 얘기했어. 2만 찾아봤을 때 5가지지. 그렇지? 그럼 이 얘기야. 총합은 2만 찾아봤을 때 2를 안 뽑거나 2를 안 뽑으면 얼마니? 2에 1이겠지. 2에 0제곱이니까 안 뽑으면은 2를 한 번 뽑거나 2를 두 번 뽑거나 2를 세 번 뽑거나 2를 네 번 뽑거나 이거 2만 찾아봤을 때 이렇게 5가지 나오지. 3만 찾아봤을 때는 안 뽑거나 1이지. 하나 뽑거나 이거지.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10가지라고 했어. 실제로 나열해보면 얘는 1이고 얘는 2의 1제곱 얘는 2의 제곱 얘는 2의 세제곱 얘는 2의 4제곱이지. 얘는 3의 1제곱이고 얘는 2 곱하기 3이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고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얘를 뜯어보면은 요것들 총합이 아니라 이거의 총합은 뭐지? 이 10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어떻게 등장하냐면 소위수분 S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왜 약수 총합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야. 2를 안 뽑았을 때 즉 1이지. 지금 내가 적은 이 10개의 총합은 뭐냐면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거 곱하기 1 플러스 3 얘는 3을 안 뽑는 경우 얘는 3을 하나 뽑는 경우지. 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애들이 다 얘네들 아니야? 얘하고 얘하고 만나면 얘 나오지. 얘하고 얘 만나면 얘 나오지. 얘하고 얘 만나면 누구 나와? 얘 나오지. 총 몇 개 나와? 여기서 5가지, 여기서 2개 나오니까 10가지 나오잖아. 얘를 전개하는 식이 바로 이런 데이지. 공식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뭐냐면 좀 쉬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자연수 애들을 소위수분했더니 2의 5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이게 나왔어. 그러면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된다? 약수의 총합은 1 더하기 2의 1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해가지고 2의 5제곱까지 합.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 더하기 3의 1제곱 3의 2제곱 해가지고 3의 4제곱 이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약수의 총합과 공식이야. 이렇게 유도가 되지. 그래서 요거 계산은 얼마지? 16, 8 16에다가 8 더하고 4 더하고 2 더하고 1 더하니까 얼마니? 16에다 8 24 31 31을 더하면 얘 얼마냐면 40 그래서 4, 31 124 정답은 124가 되겠죠. 문제는 x하고 y를 더하래. 정답은 134 모두 더하면 134가 되겠죠. 거기 보면은 1번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지 약수의 개수에 관한 공식은 좀 추가가 되는 건데 약수의 총합에 관한 거 이거 기억을 하자 이거고 그 원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함용측하고 그 고용측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 그 다음 나오는 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노가다 유형 5번. 용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완전 수력이라고 해. 용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야. 쉬운 예를 들면은 4명이 있어. 4명이 있는데 각자의 모자가 있어. 각자의 모자가 있는데 그걸 다 벗은 거야. 그런 다음에 랜덤하게 잡았을 때 4명 모두 다 본인께 아닌 남의 것을 잡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거지. 그게 바로 완전 수준에 관한 거야. 그래서 76 한번 볼까? 768번 보면 이런 거지. 4사람이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바꿔 읽는데 자신이 가져온 책은 자신이 읽지 않는 경우지. 네?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완전 수준인데 얘는 방법이 없어. 노가다야. 그러니까 뭐냐면 봐. 이런 경우지. A 4명을 기준으로 하면 3명을 기준으로 해볼게. A, B, C 3명을 기준으로 하면 몇 개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 3명 A, B, C가 있는데 모두 다 남의 거를 잡아야 돼.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노가다로 해볼 건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그 수용도라고 그래. 수용도. 이거의 원칙적인 풀이는 수용도거든. 이 숫자가 무슨 숫자니?
나뭇가지 숫자야. 나뭇가지 가지치기 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 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수정도라고 해요. 가지치기. 노가다로 세야 돼. 이렇게 세야 되는 건데 한번 해볼게. 3개짜리 얼마 안 되니까. 그럼 얘가 B 잡고 얘가 C 잡고 얘가 A 잡으면 되겠지.